안녕하세요. 액세스 이번 시간에는요, 테이블을 직접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필드와 레코드를 직접 편집을 해보고요. 삽입도 해보고 삭제도 해봤었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그 필드와 레코드를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을 직접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 홈 탭에서 활용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옆에 보시면 만들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만들기라는 탭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바로 아래쪽에 테이블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안쪽에 테이블이라는 것과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테이블이 삽입이 되거든요. 자, 눌러보시면은요, 바로 누르자마자 바로 테이블이라는 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왼쪽에 테이블 1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직접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테이블이 그냥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작업했던 것처럼 필드 하나하나 추가해 가시고, 필드가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 안에다가 레코드를 하나하나씩 넣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ID라는 항목이 먼저 생성이 됐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하려면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면 지난 시간처럼 필드가 새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왼쪽에는 ID라고 되어 있는데, 이 ID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생성을 하고 나면 이 위쪽에 필드와 테이블이라는 탭이 이렇게 새로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서 필드라는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우측에 서식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안에 데이터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선택이 되어 있냐면 일련 번호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일련 번호라는 필드가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D, 새 항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내용을 제가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데요. 아무리 눌러도 내용이 입력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요, 어떤 레코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ID 항목은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 그냥 이 레코드에 대한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접 넣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들이. 요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테이블 1에다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요, X자를 눌러서 꺼주시게 되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텍스트 해서 필드를 하나를 생성을 했어요. 필드를 생성을 하고 X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뭔가 작업을 한 게 되죠. 뭔가 작업을 했을 때는 변경할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저희 메시지에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름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테이블 1이라고 그냥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테이블 1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1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테이블 디자인은 어떤 거냐? 자, 테이블 만들기에서 테이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테이블에 대해서 보기가 열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테이블 디자인이면 테이블 디자인, 테이블이면 테이블 각각의 형식에 따라서 테이블을 새로 계속해서 생성을 하는 게 돼요. 일단 만들기 탭 안에서 테이블 디자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새로운 테이블이 나타났어요. 이 위쪽에 테이블 1 옆에 테이블 2라는 게 지금 눌러서 나타난 거거든요. 왼쪽에는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테이블 형식으로 그냥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요, 필드가 자동으로 하나가 생성이 됐었어요. 일련 번호라는 게 ID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형식, 기능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이름을요, 뭐라고 할까요? 이름이라고 할까요? 이름.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 형식은 기본적으로요, 텍스트가 지정이 됩니다. 아까 일련 번호가 지정이 됐었던 거는요, 테이블을 그냥 기본 테이블을 아예 그냥 만들어줄 때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일련 번호는 꼭 들어가야 되는 형식의 필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넣지 않아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필드를 생성을 할 때는 데이터 형식이 자동으로 텍스트라는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생성이 계속돼요. 필드 이름을 조금만 더 넣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별,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혈액형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데이터 형식을 제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텍스트로 모두 다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름, 성별, 혈액형 누를 때마다 아래쪽에 이렇게 옵션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부 옵션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요. 만들기에 들어가서 테이블 그냥 만들기를 누르거나 테이블 디자인 형식으로 만들기를 눌렀을 때 차이점은요. 테이블은 전체 레코드와 필드를 한눈에 보면서 어떤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필드는 뭐뭐뭐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눈에 전체적인 테이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테이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테이블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 형식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점수해서 보시게 되면 각각의 필드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되었는지 한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필드 이름만 보이고요. 안에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레코드 내용들이 쭉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테이블 디자인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필드 이름은 똑같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데이터 형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필드를 선택을 했을 때 그 필드가 어떠한 옵션들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세부 옵션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든 테이블은 일단 저장을 해두고요. 자, 이거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해서 테이블 2라는 이름으로, 혈액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확인. 자, 눌렀습니다. 좀 전에 기본 키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뭔가 에러 메시지가 났는데 제가 그냥 얘 눌러서 넘겼거든요. 자, 기본 키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본 키라는 건 이렇게 과목키 어떤 레코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거에 대한 정보인지 확실히 알아서 꺼내서 활용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는 각각의 독립적인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로 치자면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웹상에서는 뭐 아이디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혈액형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이디가 자동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디가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그 기본 키 설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을 때 얘를 눌러서 지금 자동으로 그냥 생성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삭제를 꼭 하셔도 되고요. 하지 않으셔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저는 삭제를 하고 기본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삭제가 안 되네요. 자, 요거는 일단 디자인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할 때는요. 홈 탭에 들어가셔서 보기가 있죠. 보기 눌러보시면은요. 데이터 시트 보기가 현재 보고 있는 형식이고요. 아래쪽에 디자인 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시면 디자인 보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 눌러보시면은요. 기본 키라는 게 눌러져 있거든요. 이거를 해제하셔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필드를요. 바깥에서 우리 이 데이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삭제하지 않고요. 이 디자인 보기에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행 삭제 눌러주시면 필드가 삭제됩니다. 자, X자 눌러주시고요. 예. 해서 저장이 됐어요. 다른 레코드가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목을요. 디자인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눌러서 디자인 보기 눌러도 되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 시트 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 보기 아이콘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클릭해서 바로 눌러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디자인 보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되어 있을 땐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토글로 계속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는 나타나지 않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토글로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피벗 차트 보기, 차트 보기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편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테이블 삭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테이블을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지금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이름 바꾸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 탭을 선택해서 열었거든요. 사실 탭을 선택해서 열지 않더라도 이 탭이 열려있다는 자체가 이 테이블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같은 테이블인데 둘 중에 하나만 이름을 바꿔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닫아주셔야 여기서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름 바꾸기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뭐 테이블 편집 이렇게 그냥 지어볼까요? 테이블 편집 엔터 눌러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번에는요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잘라내기가 있어요. 잘라내기가 있고 복사가 있고 붙여넣기가 있거든요. 자, 잘라내기 복사는 지금 현재 있는 테이블을 그냥 두면서 복사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잘라내기는 지금 현재 있는 테이블을 그냥 잘라내버리는 거죠.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역시 지금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X자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잘라내기 눌러주시고요. 잘라내기 눌러주면 현재 화면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목록에서 사라지고 나서 바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다시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 그 안에 테이블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레코드들을 쭉 쌓아두는 경우가 있죠. 레코드 필요 없이 구조만, 테이블 구조만 가져가겠다. 그러면 구조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조 및 데이터 모두 가져가겠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테이블 이름을 넣지 않았네요. 테이블. 그런데 이렇게 구조 및 데이터를 똑같이 붙여넣기를 할 거면 굳이 잘라내서 붙여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구조만 가져가거나 이런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 눌렀습니다. 다시 붙여넣기가 됐죠. 이번에는요.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는 혈액형 테이블을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역시 눌러서 복사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테이블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혈액형의 4번 그래서 구조만 넣어줄 수도 있고요. 구조 및 데이터를 모두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혈액형 4번 자,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혈액형 자체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구조만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별로 의미가 없었죠.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한번 이번에는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구조만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랬더니요. 학생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학생의 사본 데이터는 모두 없어진 채로 지금 이렇게 구조만 있다는 거는 필드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되겠죠. 이번에는요. 자, 요거를 복사하고요. 다른 테이블에다가요.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하는데 구조만 붙여넣기를 할 건지 구조 및 데이터를 모두 붙여넣기를 할 건지 기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할 건지 자, 일단 학생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사본에다가요. 붙여넣기를 하는데 구조 및 데이터를 모두 붙여넣기를 했어요. 학생의 사본 붙여넣기 구조 및 데이터를 모두 붙여넣기를 했어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학생의 사본을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학생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요. 자, 혈액형의 사본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붙여넣기 해서 기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확인. 자, 서로 그 필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할 수 없다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학생의 사본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해서 기존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 확인. 자꾸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게 이 학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학번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학번의 기본 키를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키를 삭제를 하시고 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번에 대한 기본 키를 삭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과 학생의 사본에 대해서 기본키를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하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데이터를 테이블에다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데이터를 테이블에 옮기려면 일단
필드 종류도 중요하고요. 필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형식도 중요하겠죠. 숫자만 넣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에 텍스트가 들어갈 수 없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기본 키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기본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해서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학생의 4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김나영, 박하진. 원래는 4명만 있어야 될 학생에 4명이 더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학생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4명만 있어야 되는데 학생의 4번이 오면서 다시 한번 기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해서 만들어주게 된 거죠. 이번에는요. 데이터 형식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혈액형 4번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데이터 형식을요. 학번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도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주소. 제가 혈액형의 4번 자, 혈액형의 4번 다시 보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름, 성별, 혈액형 있고요. 이름, 성별, 혈액형 모두 다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녀 둘 중에 하나죠. 요거는 예, 아니오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텍스트는요. 총 255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의 글자 수를 넘어가게 되면 글자가 입력이 안 되는 방식이죠. 데이터 메모리 크기라는 게 각각 할당이 되는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아주 작은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것들 담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정도의 메모리 크기를 할당을 해주고요. 메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데이터 형식,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메모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글이나 이런 것들 작성을 할 때 글자 수의 제한을 가져오지 않을 때 메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형식이 텍스트인 이유는 굳이 메모리 할당을 메모로 해서 크게 작성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제일 처음부터. 그래서 꼭 크게 할당을 잡아야 되는 부분만 메모로 지정을 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를 할당을 해주는 거고요. 숫자는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숫자 데이터 넣어주는 거고요. 날짜, 시간, 이거는 날짜, 시간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100년부터 9999년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는 금액, 이나 숫자 입력을 하는 거고요. 1년 번호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쭉 증분값을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yes, no, yes 아니면 no 둘 중에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는 개체에 대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OLE 개체는 외부에 있는 파일들 엑셀이나 워드 문서, 그래픽 이런 여러 가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때 OLE 개체 하는 거고요. 하이퍼링크는 텍스트로 저장이 되고요. 하이퍼링크 주소로 활용돼야 되는 그런 개체가 있을 때 첨부 파일은 외부에서 첨부해 놓은 거고요. 계산은 계산해주는 내용이고요. 조회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목록 상자 아니면 콤보 상자 이렇게 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활용을 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성별만 yes, no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성별은 이렇게 yes, no로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요. 기본키 같은 경우에는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주민등록번호처럼 또는 아이디처럼 딱 하나의 내용만 가지고 자기 고유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또 비어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키가 없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별만 쭉 체크를 해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했다가요. 데이터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자료를 분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지정을 했는데요. 텍스트로 지정을 해서 내용을 막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yes, no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yes하고 no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로밖에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손실이 된다는 거죠. 또는 숫자로 바꿨어요. 그러면 숫자가 아닌 데이터 형식 입력을 했던 내용들은 모두 다 손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복사 눌러서 다른 곳에 가서 붙여넣기. 또는 중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삭제를 하거나 행삭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주의하실 점이요. 레코드, 지금은 레코드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레코드를 보면서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필드를 삭제를 할 경우에는요. 어디에서나 필드를 삭제할 경우에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필드를 삭제할 경우에는 레코드를 보지 않으면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레코드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훨씬 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삭제는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하지 않고요. 이렇게 시트 보기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코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레코드가 없는 필드만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삭제해도 상관없는 레코드가 있는 그런 필드만 삭제를 해주셔야죠. 필드 이름 이곳에서 바꿨던 것처럼 디자인 보기에서도 역시 필드 이름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냥 드래그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